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5% 눈앞에 와 있는 미국 국채금리.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산시장 어찌 보면 굉장한 변동성의 우려에 처해 있는데 지금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커져가면 환율 상승세, 또 다른 밑불을 당길 수 있는 굉장한 변동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영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고 이 증시나 또 다른 시장의 급락 양상을 불러올 수 있는 굉장한 이 태풍의 눈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미국 국채 10년물이 어젯밤 사이에 1.75% 다시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5%까지 가기 시작하면 이 10년물이 고스란히 지금 한국 시장, 금융시장, 특히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아우성 치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금리가 껑충 뛸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10년물이라는 이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 경기 지표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부분을 그리고 금리 부분을 상당 부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단기 금리 역시도 지금 기준금리가 긴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서 이것도 역시 같이 쫓아가서 2.84% 정도 오르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고요. 아마도 연 5%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거의 5%를 뚫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10년물도 지난해 4월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5% 돌파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이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자산시장 발작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만큼 다른 자산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채금리는 우리에겐 별로 익숙하지 않는 영역인 것 같지만 변동성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거 잘 알아둬야죠. 그래서 모든 금융지형을 변형시킬 임팩트가 있는 한 방에 있는 어떤 금융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6개월 만에 지금 최고를 찍고 있어요. 0.5% B컷을 단행한 이후에 다시 0.25% 계속적으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하향화해도 이게 지금 시장 금리는 이자율이 지금 거의 7%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 모기지 금리는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완전히 미국도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국채금리는 실질적인 시장 금리의 이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는 좀 빨간 등이 딱 켜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뉴욕 증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증시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용 강세 현상도 나타났기 때문에 일제히 나스닥이 1.6%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지난 주말에 보였죠. 다우 산업 마이너스 1.63, 나스닥 1.63, S&P 500 역시도 1.54%. 지금 5,800선에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6,000선까지 뚫었던 S&P 500이 상당 부분 지금 국채금리 상승세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의 국채금리 움직임에도 세계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미국의 국채금리의 이 향방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국채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월 20일 트럼프가 본격적인 이 대통령직을 인수하면서 이 공화당 정부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국채금리는 더욱더 치고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걸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트럼프도 약달러로 가서 이 미국의 수출 가도를 조금 더 넓혀보자라는 그런 이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달러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또 보호무역의 관세 장벽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더욱더
금리 부분에서는 상승폭을 더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주식시장 국채금리 이 폭격으로 인해서 융단 폭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트럼프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아이콘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미국 증시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임기 내에서 상반기 동안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채 부분도 포기 못하고 또 주식도 포기 못하는 양당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겁니다. 근데 타노스 젠슨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손가락 한번 딱 튀겨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완전히 박살이 났죠. 국채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이 실용화는 거의 15년에서 3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양자주 관련은 거의 그냥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아마 좀 어느 정도 자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한 손해를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서학개미들 2조 4천억 정도를 하룻밤 사이에 날렸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거의 3조 5천억까지 날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자기 자산이 그냥 증발이 돼버린 건데, 개미들을 홀렸죠. 기술은 걸음마 단계인데 주가는 신고가를 찍었다. 왜냐? 대부분 신종 종목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다. 거의 5달러 혹은 10달러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1, 2달러 주식 종목으로 올라버리면 수익률이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학개미로 갈아탄 분들이 양자 기술에 좀 몰빵했던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젠슨 왕이 그냥 손가락 하나 딱 튀기니까 그냥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와르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죠. 아이온큐,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 종목인데 6.88% 정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5.29를 찍었고요. 이게 54달러까지 올랐나요? 그 정도로 정점을 찍었다가 완전히 지금 내려앉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이온큐라서 이 정도 버틴 것 같아요. 세일스크 같은 경우도 5.53달러로 애프터마켓 장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점에서 좀 주워 담자라는 또 분위기가 유입이 되면 다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은 또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움직임은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인 동의를 유지하고 있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죠. 원인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 가치 출렁이고 금리 부분도 상승세로 가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직격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미국 국채 10년물이 오르니까 한국 국채 10년물도 지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 국채의 문제는 지금 환율 급등이 또 다른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국채 부분에서 연쇄 매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저기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환위기급 환율 불안도 지금 겹쳐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이 딸리다 보니까 한국 국채 릴레이로 국채를 매도할 수 있는 해외 자본의 움직임이 또 생길 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환율이 좀 안정됐다 싶어도 이런 국채 연쇄 매도 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환율이 뛸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요인을 갖고 있고요. 일본 국채 역시도 마찬가지죠. 1.2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1년 7월 이래로 약 1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엔저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도 이거 기준금리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들이 많은데, 상당 부분 지금 일본 국채 매도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 일본도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중국 국채도 마찬가지죠. 중국 국채도 지금 일본 국채 따라가는 양상인데, 중국도 위안화 환율 방어 위해서 국채 매입을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보이는데, 지금 여러모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60% 정도 관세를 쳐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게 엄청난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위안화 자체를 좀 평가절하해서 우회적인 어떤 수출 경로를 좀 뚫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요. 일본 역시도 엔화가 지금 계속 약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세 극복하기 위해서 1월 주 중에 아마 금리를 또 인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원화 역시도 지금 엔화와 위안화 사이에 샌드위치 그 벽 사이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금리와 환율, 뭐 가장 중요한 상반기에 두 가지 경제적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돼서 굴러서 2025년 한국 부동산으로 돌진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한국 부동산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 휘청거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높겠고요. 역시 먹구름 짙은 신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리라고 하는데 공급은 지금 매물이 어마무시하게 터져 나오고 분양도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 부분은 좀 신경 안 써도 되고 금리와 환율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홍콩에서도 지금 뭐 4년째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파트, 홍콩 하면 또 아파트 아닙니까? 부동산 자산의 그냥 아성이라 불렸던 홍콩마저도 지금 뭐 떡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금리 동결 가능성 1월에 95% 정도, 한은도 1월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금리와 환율 부분 때문에 가치 부분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상당히 부분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아파트 급매 아니면 안 팔린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실거래가 2억 원 하락하는 단지도 뭐 아주 뭐 빈번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매물도 현재 뭐 8만 8천 건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1월 달에 9만 건 넘어서 10만 건 갈 가능성 높겠고요. 거래량 당연히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평균 매매가도 거래량 떨어지니까 매매가 떨어집니다. 뭐 거래량 떨어진다고 뭐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지금은. 금융 전반의 어떤 그동안 받쳐줬던 선순환되는 자금 흐름이 완전히 지금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갯벌입니다, 갯벌. 갯벌 장세입니다, 갯벌 장세.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직접적인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란 얘기죠. 거래량 떨어지면 볼 것도 없이 매매가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은행에서는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뭐 0.5%까지 뭐 떨어뜨린다. 그래서 뭐 수수료율이 60%뚝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중도 상환 수수료 지금 하기 쉽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개인도 현금이 잘 돌질 않는 상황인데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돼 있고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데 내가 뭐 몇 억 들여서 산 그 집에 대해서 내가 현금 박치게 해가지고 그걸 또 뭐 대출을 갈아타가지고 복잡한 경로 금리 다 따져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중도 상환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근데 은행은 뭐 중도 상환 수수료를 깎아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뭐랄까 좀 약간 맛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이 은행의 모습인 것 같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뭐 가장 많이 인하한 곳이 KB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 대신 대출 빗장 열렸지만 주담대 금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올릴 거야. 가상금리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시중은행의 이런 입장 때문에 아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춰주면 뭐해. 주담대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예금 금리를 확 내려버리고 예대 마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서 은행들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 은행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1%, 상단 6.58%, 거의 뭐 7% 육박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직결된 10년물과 직결된 주담대 금리 역시도 한국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세로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 현장에서는 뭐 일주일마다 이 단위가 틀려질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고독 그라시움 15억에서 11억, 4억 1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독 아르테온 19억에서 16억, 거의 3억 정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추이가
그 파이가 계속적으로 넓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관구 어떨까요? 금천구, 롯데캐슬 13억에서 10억, 3억 4천 하락하고 있어요. 관악구, 성현동학 12억에서 8억, 거의 4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네요. 구로구, 우성 2차 12억에서 9억, 3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도광은 어떨까요? 양지대림 12억에서 9억, 3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도봉구 창동주공 3단지 10억에서 6억으로 3억 6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SK 북한산시티 8억에서 6억으로 2억 6천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일 아파트 거래량도 주말 건수가 지금 한 건에 딱 주말 건수도 보통 한 100건 정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이게 한 건, 두 건, 뭐 세 건, 뭐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거래량은 엄청나게 지금 위축되어 있고,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12월에 이어서 1월 역시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그런 날도 분명히 올 거라는 얘기죠. 2025년 상반기 아파트 시장, 이 금리와 환율 부분, 이게 중심적인 핵심적인 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곽의 하락세는 어느새 중심부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미 강남 3구도 뭐 10억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상당 부분 많고요. 전세가가 뭐 엄청난 급락, 거의 15억, 20억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매매 시장은 매매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부동산 사이클은 싹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존의 관점으로 뭐 다시 반등할 거다, 뭐 호재를 얻고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다 싹 무시하셔도 돼. 완전히 다른 시장의 지형도 변화가 2025년에 있을 거고, 자산 시장의 전선은 바뀌고 있다. 매수자들은 더 이상 그 몰빵한 돈을 아파트에 때려붓지 않고 뭐 가상화폐나 미국 증시나 국채 시장이나 다변화된 곳으로 그 자본들을 우회시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는 얘기죠. 고로 아파트 시장에서 고점에 물린 집값 사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동안 유지했던 호가세 그 가격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팔릴 가능성 높습니다. 탈출장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건데 어느 정도의 손실을 줄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들은 끝까지 버티시면 가장 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2025년 상반기 아파트 시장은 금리와 환율이란 두 가지 키워드가 아파트 가치의 전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높고요. 지금 뭐 서울 외곽 하락세만 보도되고 있지만 중심부도 지금 만만치 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장 거래가가 이걸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전세가 부분도 상당 부분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사이클 싹 무시하셔도 됩니다. 완전한 자산 시장의 지형도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시면서 황금 같은 기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운 북극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